또 대통령님의 계엄 선포는 유한 위법이 아니어서 내란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본인의 의견을 피력한 기사입니다. 대다수의 군인의 생각이 이렇고 또 김현태 단장도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군인이라는 사람들은 상관의 지시가 있으면 죽을 것을 각오하고 사지로 뛰어 들어가는 것이 본인의 이제 임무인데 그걸 그 자리에서 판단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명령을 판단할 만큼 본인은 그렇게 훈련받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했고 같은 상황이 다시 발생한다 하더라도 본인의 당시 인식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면 국회로 갔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3시 40분 에서 23시 50분 사이에 국회 1정문에 도착하였으나 경찰 차량의 정문이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소장에 보면은 뭐 군인들은 선택적으로 보내줬다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이 사람들도 경력에서 막혀서 정 들어가고 싶으면 저기 칠문 쪽으로 들어가서 담을 넘던지 말던지 해라 이런 식으로 후대접을 받았지 뭐 수방사 군인이냐 어서 와라 우리가 너희를 기다리고 있었다 너희들은 특별히 들여보내주겠다 그런 대화 한 적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그렇게 증언한 사람도 없었고 진술조서에 그런 내용도 나오지도 않습니다. 준비되시면 시작하시면 됩니다. 대표님 저희는 순서를 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먼저 저희가 제출한 탄핵 증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난 기일에 특검이 변론했던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맡은 부분을 좀 반박하는 변론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오늘 바로 지금 시작할까요? 101호증의 예. 1부터 107호증까지 가지고 와서 먼저 제출해야 될 것 같거든요. 예. 증거로만요. 100-1서부터 증나의 몇 호까지죠? 107호증까지. 107까지요. 증나의 107까지. 예. 계속 말씀드린 대로 노상원, 김용곤 피고인 같이 제출하시는 걸로 그렇게 정리합니다. 예, 요거요. 검찰에서는 요거 확인하시고 이따가 저 의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하실까요? 예. 저희가 오늘까지 제출한 탄핵 증거가 107호증까지입니다. 이 중에서 좀 일단은 목록을 좀 일벌해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좀 주요한 것들만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송법과 그리고 소송 규칙에 따라서 사진과 동영상은 재생하거나 제시하는 방법으로 또 증거물은 실물 화상기에 제시하는 방법 그리고 문서의 내용이 중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요지를 낭독하는 방법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소송법하고 저희가 규칙을 그러니까 편하신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설명드리는 건데. 예. 아니 알겠습니다. 무슨 취지인지 다 아니까요. 예. 넘어가시죠. 그래서 혹시 바로 말씀 주시면 됩니다. 네네. 예. 다음 넘어주세요. 멈춘 것 같은데. 된 건가요? 슬라이드 쇼로 해주시겠어요? 슬라이드 쇼로. 네네. 계속 넘겨주세요. 네네. 계속. 규칙은 다 넘겨주세요. 예, 탄핵 증거 목록을 일별해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지금 9페이지부터 계속 넘겨주시겠어요? 10페이지, 11페이지 해서 넘어가서 몇 페이지까지 보세요. 네, 22페이지까지가 저희가 제출한 탄핵 증거의 순번과 증거 명칭을 그대로 기재를 했습니다. 이제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6호증의 1부터 4까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저희가 증거를 정확한 명칭은 증나 앞에만. 증나입니다. 그걸 전제로 하겠습니다. 예, 증나로 예. 다 부탁드립니다. 56호증의 1을 열어보겠습니다.
이 아산정책연구원에서 2024년 7월 24일자 상반기 북한의 대남 도발 평가 및 전망에 관한 논문입니다. 저희가 이걸 낸 취지는 지금 그 공소 사실이 좀 변경이 돼서 이걸 냈을 때 하는 사정 변경이 좀 있는데요. 네네. 이게 화면 분할로 안 되나요? 이렇게 안 되나요? 안 돼요. 요지만 말씀드릴게요.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6호증의 그 1부터 4는 그 2024년 12월 3일,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 이전에 그 북한의 남한 도발 행위에 대해서 입증하고자 제출한 것입니다. 56호증의 1은 아산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논문이고, 여기에는 미사일 폭격, 그리고 상반기의 경우에는 30일 안에 500건이 넘는 우물풍선을 이제 보는 상황에 대해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56호증의 2는 외교부에서 2025년 4월 21일에 공동 보도자료를 낸 것이고요. 북한의 GPS 신호 교란에 대한 경고성 기사를 낸 것입니다. 그리고 56호증의 3는 기사입니다. 기사인데 해군 무인 헬기,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해군에 보유하고 있는 헬기가 2024년 4월 북한 GPS 교란 영향으로 추락을 했고, 북한의 GPS 교란 도발은 2025년 9월 1일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는 내용이 56호증의 4입니다. 그리고 58호증으로는 저희가 제22대 국회 418회 정기의 제11차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 중에서 일부를 발췌해서 냈습니다. 낸 이유는 이날 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그다음에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이 나와서 국회의원들에게 심하게 추궁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내용이 있는데, 내용이 너무 많고 길어서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오히려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특히나 정보 요원들의 신상과 그리고 무기의 보유 현황, 그리고 부대의 편제, 이와 같은 그 군사 기밀을 오히려 이제 국방위원회에서 전부 노출하게 되어서 정보사령관에 해당하는 전 정보사령관이었던 문상호 사령관께서 이런 경우에는 그 고도의 비용과 또 시간을 투입을 해서 만들고 유지해온 군사 안보가 외부 유출되는 것 같으니까 그 국회의원들에게 좀 자제를 부탁하는 내용이어서요. 오히려 그 입법부가 군 안보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제출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59호증의 1 내지 7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 58호증부터는 저희가 그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전부 국회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에 관한 것이고, 59호증의 1부터 7은 제가 실물 화상기로 제출한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대통령님과 장관님이 모의를 해서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야 정도의 그 폭동을 일으켰다는 내용인데, 사실 사실관계를 보면 그렇지가 않고, 계엄을 사전에 알지 않았다면 만들 수 없고 지참할 수 없었던 물건을 지참하고, 국회는 원래 그 집회가 허용이 되지 않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전혀 하지 않고 몰려온 민노총, 그리고 대다수의 그 윤석열 대통령 정부를 반대하는 자들에 의해서 국회 앞이 점거를 당하고 수방사 군인이 폭행을 당하고, 또 이런 사람들이 무단으로 국회에 진입을 해서 특임단을 폭행한 내용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제출했습니다.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59호증의 1입니다. 한겨레 신문 기사입니다. 계엄 사무 수행을 위해서 국회 앞에 도착해서 진입을 해야 하는 군인들이 소전차라고 하는데요. 여기 소전차 안에 갇혀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법정에 출석한 수방사 소속의 한 군인은 차가 심하게 흔들리고 창문을 강제로 내리고 심지어는 차 밑으로 들어가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의 안전뿐만 아니라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시동을 끄고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이지 못했다, 이렇게 증언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전에 한번 사진을 보여드린 건데, 이게 이제 2m 정도 되는 국회 문입니다. 성인 남성보다 약간 길이가 큰
문인데요. 여기 보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9호 중에입니다. 와 재밌다. 계엄령의 신난 국민과 국군 장병의 대치라는 제목이고, 마찬가지로 소전차를 타고 계엄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도착한 군인들을 괴롭히고 폭행하는 장면입니다. 저희가 증인심원 그 과정에서 그것들을 보여드린 이유는 이렇게 말미에 저희가 재판장님께 설명을 드릴 때 현출되지 않은 것인데 그냥 갑자기 말씀을 드리면 이해하실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또 증인들에게 알고 있는지 당시 상황에 대해서 혹시 진술해 줄 수 있는지를 물어보기 위해서 사전에 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수차례 보셨겠지만 오른쪽 상단에 공공운수노조라고 해서 민노총 사하나 조직이 있습니다. 깃발을 준비를 한 것으로 봐서는 계엄 선포를 어떤 경로에 의해서든지 사전에 알았던 것으로 보이고 상당히 조직적이고 집합을 해서 모인 것으로 보입니다. 증제 59호 중에 3 천지일보 기사입니다. 증제 59호 중에 4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이게 지금 카메라 렌즈에 다 잡히지 않은 상황이고요. 훨씬 더 많은 인원이 모였다는 거, 그리고 이와 같은 그 깃발을 준비하고 모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증제 59호 중에 5는 저희가 노동자,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텐데, 노동자 연대가 어떤 단체인지는 조금 이따 구두 변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자 연대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탄핵이 평하다, 계엄 철폐, 비상계엄 중단하라, 국민의 명령, 윤석열 탄핵, 이런 다양한 종류의 손피켓을 미리 만들어서 준비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59호) 중에 8을 제시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59호) 중에 8은 그때 신문 기사를 제시했을 때 특검 쪽에서 그 기사에 첨부되어 있는 사진을 좀 보여달라고 해서 저희가 추출을 한 것이고요. 요지는 지금 오히려 뭐 국회가 봉쇄가 됐다, 그런데 경찰 병력에 의해서 군인들만 협조를 받아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사실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다수의 시민들, 그러니까 국회 사무처 직원이라든가 국회의원이라든가 국회기자 출입증을 갖지 않은 국회와 무관한 사람들이 대거 들어가서 특임단을 폭행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재판장님께서 이 법정에서 보고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 관계자들이 미리 계엄 선포 사실을 알고 국회 청사 안에 있다가 계엄군이 도착하니까 집기들을 가지고 문을 봉쇄하고, 오히려 국회 관계자들에 의해서 봉쇄된 사정이,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정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59 중에 8이었죠. 저희 재판장이 궁금해서 그런데 저희가 제출한 거 지금 재판장님께서 보고 계신가요? 예. 그게 지금 중요해서. 당연히 보고 있죠. 아니요. 저희가 하드카피로 제출한 걸 여쭤봅니다. 예, 여기 다 보고 있죠. 아, 지금. 보고 계시죠? 예,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네. 맞장구를 제가 좀 쳐드려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하십시오. 거기 보면은 이제 국회 관계자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몰려와서 집기 같은 것들 앞에 쌓아놓는 사진을 보셨을 겁니다. 그런 걸 이제 저희가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공소사실에는 이런 내용이 전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공소장만 받아보셨을 때는 마치 뭐 군인들이 들어가서 봉쇄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 안쪽에서 봉쇄를 한 사람들은 미리 안에 들어가 있던, 그러니까 10시 반에 계엄 선포하기 이전에 비상계엄 선포 사실 정보를 알고 미리 들어가서 준비하고 있던 국회 직원들에 의해서 봉쇄가 된 것이고요. 참고로 특임단의 그 단장이, 김현태 단장이 이 사건 법정에 출석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본인이 맡은 임무는 문을 그냥 닫는, 차단하는 역할이었기 때문에 먼저 후문으로 갔는데, 후문에 직원들이 나와서 자동문을 걸고 셔터를 내려서 자동으로 봉쇄가 됐기 때문에 본인이 할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정문으로 이동을 했었는데 거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재판장님께서 보고 계신 59호 중에 8이 그 김현태 단장이 직접 경험한 사실과 부합하는 가장 정확한 사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사진 중에서는 아마 국회 안에서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사진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만약에 가정을 했을 때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있을 텐데요. 계엄 선포 이전에 들어간 게 아니라면 지금 공소장 기재처럼
뭐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민간인들을 전원 차단했다고 하는 것이 공소 사실인데 그러면 뭐 축지법을 쓰지 않은 이상 그 사람들이 거기 들어갈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부는 들어보내줬다는 이야기가 될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비상계엄 선포 이전의 정보를 알고 들어갔을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63호증) 이제 특검과 저희가 이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주장 관련해서 저희의 주장이 타당하다, 우세하다라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63호증 서울경찰청 지휘망 녹취록 2024년 12월 3일 18시부터 2024년 12월 4일 10시 58분까지 해당하는 부분 중에서 연번 96번부터 끝까지 발췌한 것인데요. 필요한 부분만 제가 추출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서울청 지휘망 녹취록에는 사실 시작 시간, 송출자, 무전 내용 이렇게 간단한 내용이 나와 있지만 시간 사이의 선후 관계 그리고 송출자의 지위 그리고 무전 내용을 보면 공소 사실을 반박할 수 있는 여지가 다분히 많이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의견서를 통해서 또 증인신문 과정을 통해서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오늘은 요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번 100번입니다. 서울청 경비 안전계장이 서울청 경비 안전계장이 23시 7분 2초. 그러니까 아직은 의사가 개의가 되기 이전이고요. 이전 상황에서의 그 무전 내용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출입 통제 중인 27, 34, 45, 71, 87 기동대장 경력에게 다시 한번 전파하세요. 일반인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차단, 국회의원 신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국회의원은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하세요. 연번 109번입니다. 23시 15분 6초입니다. 동일하게 서울청 경비 안전계장이 무전을 합니다. 영등포 경비과장, 국회 안쪽 출입증을 가지고 있는 보좌관과 국회 관련 공무원들 직원들은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외에 출입증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차단하세요. 116번입니다. 23시 16분 6초 서울청 경비안전계장이 계속해서 무전을 합니다. 네, 27, 34, 45, 71, 87 기동대장 지휘관용 핸드마이크를 이용하여 국회 출입증이 있거나 여타 국회의원 신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들어갈 수 있음을 지속적으로 안내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125번부터는 서울청장인 김봉식 서울청장께서 직접 송출을 하시는 부분이고요. 시작 시간은 23시 21분 02초입니다. 잠시 서울경찰청장 일방적 지시합니다. 잠깐 전에 서울경찰청장이 지시한 대로 하고 국회 경비대도 동원해서 일체 폭력행위 없도록, 폭력행위 있으면 적극 제지하고 물리적 충돌이 없도록 할 것. 아울러 검문 검색은 잘 해서 국회의원을 비롯한 국회 사무처 직원, 국회 출입증 있는 사람은 통과를 시키도록 해요. 절대 물리적 폭력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 이상 서울경찰청장 무전 완료라고 해서 물리적 충돌이 없도록 해라. 그러니까 민간인의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고 그리고 국회의원 그리고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사무처 직원 그리고 출입증이 있는 사람들은 통과를 시켜달라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공소장 기재 부분에서 국회의원을 포함하여 민간인을 전원 차단했다는 기재는 이 부분에서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국회 출입기자까지 전부 통과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얘기는 연번 145번 그러니까 23시 33분 50초까지 지속이 됩니다. 연번 266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시간은 00시 17분
49초로 이미 비상계엄 해제 가결안을 선포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대다수 본회의장으로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회 밖의 상황에 대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국회 경비대, 그러니까 국회 안에서도 이제 파견되어 있는 경찰들이 있는데 그 경비대 상황실에서 이렇게 송출을 합니다. 서울청 경비안전계장, 국회 경비대 상황실입니다. 국회 수소충전소 담벼락이 무너진 상황입니다. 영등포서 국회 수소충전소 담벼락이 붕괴한 상황 알겠습니다. 연번 268번입니다. 시작 시간은 00시 17분 26초 서울청 경비안전계장이 송출합니다. 국회 경비대 상황실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나요? 국회 경비대 상황실이 이어받아서 답변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바랍니다. 서울청 경비안전계장입니다. 부상자 발생 없는지 국회 경비대 상황실 확인 중에 있습니다. 확인 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회 경비부대장, 서울청 경비안전계장, 국회 경비부대장입니다. 국회 수소충전소 쪽으로 월담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경력을 국회 안쪽으로 좀 이동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들으신 것처럼 경력을 국회 안쪽으로 파견해서 월담하는 사람을 막아달라고 국회 쪽에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청 경비안전계장이 이어받아서 00시 18분 12초에 무전 송출합니다. 알겠습니다. 48기동단 아울러 36기동단 경력이 순차적으로 도착할 겁니다. 도착하는 대로 지원하겠습니다. 이후에 국회 상황은 이제 연번에서 계속해서 나오는데 지금 계속해서 수소충전소, 그러니까 그 정출입문을 바라봤을 때 왼쪽에 있는 그 하얀색 건물 쪽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서 담벼락이 무너진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 구체적으로 당시에 모인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제 정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번 385번 시간은 00시 39분 45초로 이제 곧 있으면 그 의원실 의장에 의해서 개의가 이제 임박한 상황입니다. 국회 경비부대장이 송출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85기동대는 헌정문 쪽으로 해서 지금 월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경비부대장도 본인이 월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헌정문 쪽으로 오셔가지고 월담할 수 있도록 내안으로 지시 좀 하세요. 몰려있는 사람이 점점 이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번 432번입니다. 00시 57분 18초로 이미 의사가 개의된 상황이고 국회 밖 상황은 이렇습니다. 영등포서 경비과장이 송출합니다. 경비안전계장 영등포서 경비과장입니다. 국회 각 출입문별 인원수 다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근데 못하는 것 같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회 정문 입구 600명, 국회 정문 출구 1200명, 경정문 200명, 국회 사문 50명, 국회 사문 50명, 국회 오문 500명, 국회 유문 500명, 헌정문 50명 계속해서 모이고 있고 계속 추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00시 57분 52초 경비안전계장이 송출합니다. 영등포 국회 주변 상황, 국회 1문 600명, 2문 1200명, 3문 50명, 경정문 200명, 4문 50명, 5문 600명, 유문 500명, 헌정문 50명 대기하고 있는 상황 확인. 영등포서 경비과장, 도정문에는 인원들이 없나요? 시간이 갈수록 몰려드는 인원이 많아지고 있고, 연번 484번입니다. 이때는 이미 지금 공소장 기준으로는 공안시 03분에 가결안이 통과가 되어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484번, 그러니까 시각으로는 공안시 12분 46초의 경우에는 이미 해제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들이 남아있을 필요가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영등포 서장이 송출합니다. 공공안전차장 영등포 서장입니다. 현 시간 국회 부근 인원수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회 1문 700명, 2문 2000명, 3문 50명, 4문 50명, 5문 200명, 6문 500명, 도정문 400명, 경정문 200명,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각 50명, 전체 4,200명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송출하는 것을 보면 그 시각을 봤을 때 이미 국회의원들이 안에 들어가서 의사를 개의하고 비상계엄 선포 해제 가결안을 공안시 01분에 상정해서 2분 만에 통과시키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국회 밖에서 충전소 담벼락을 무너뜨리고 계속해서 많이 시위대가 몰려 있기 때문에 지금 당시 국회 주변에 있었던 서울청 기동대나 국회 경비대와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이나 국회 자체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함부로 이제 그 불법 시위를 하고 있는 시위대, 그리고 계속해서 월담을 하면서 국회 안쪽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경비 업무를 보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555번인데요. 연번 555번입니다. 공안시 45분 44초에 경비 안전계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현 시간부터 국회의원이나 여타 안쪽 출입증을 소지한 일반인들은 안쪽으로 진입이 가능합니다. 재판장님께서 공안시 45분 44초에서야 비로소 들어갔을 것이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때는 190명이 이미 다 들어가서 가결안이 통과가 된 이유입니다. 시각을 유심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현 시간부터 국회의원이나에서 국회의원은 별 의미가 없는 그 표현입니다. 이미 다 들어가서 본인들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더 들어갈 의원도 없었습니다. 여타 안쪽 출입증을 소지한 일반인들은 안쪽으로 진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 시민의 경우 여타 대기하고 있는 여타 군인들과 충돌 우려가 있기 때문에 차단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차단하고 이후 개방 가능함을 안내하기 바랍니다. 연번 559번입니다. 영등포소 경비과장 알겠습니다. 현 시간부터 국회의원과 국회 출입증을 가지고 있는 소지자들 출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여타는 계속해서 차단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보면은 국회 출입증이 있는 사람들 특히 그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해제 그 결의안을 통과시키고자 하는 국회의원들은 진입이 막힌 적이 전혀 없고요. 지금 공소장은 뭐 국헌을 문란하게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병력을 파견해서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의회제도를 부인하고 뭐 정당제도를 훼손하고 이런 내용이 잔뜩 있던데 전혀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다는 점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서울청 지휘망 녹취록을 제출을 했고 이것은 조금 있다가 체포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라고 이제 증언해 주신 조지호 경찰청장께서 그 증언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따로 반박할 때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여기서 보여드릴 수 있나요? 혹시 아직 준비가 안 되셨으면 다른 분석도 먼저 할까요? 아니요, 제가 지금 예. 저거 띄워놨는데. 아, 그래요? 이걸로 제시 한번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그거만 좀 봤으면 좋겠어요. 19호쯤부터 먼저 부탁합니다. 저희가 징제 19호로 낸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그 4년 12월 13일 금요일입니다. 19호는 그 2.19 쿠바 참사 망명 기사인데. 징제 19. 네, 거기서 클릭하시면 될 거예요. 예. 그 뒤에는 정치 세력, 윤 대통령은 정치를 공격하고 계엄을 내란이라고 주장해서 이득을 얻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징제 20. 노상원 전 사령관이 김영현 장관과 만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긴급 체포하라라고 보도자료 동시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선원이라는 자가 보도자료를 내고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내란죄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을 했습니다. 자진 출석해서 이미 조사를 마친 노상원 전 사령관을 느닷없이 긴급 체포를 합니다. 쿠바에 있던 고위 북한 외교관이 대한민국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그 기사가 발표가 됐고요. 이것이 김영현 장관께서 이 법정에서 증언하신 내용처럼 북한 엘리트 계층, 특히 군부의 동요로 인한 대량 탈북 사태가 국방부 장관에게 첩보로 제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보 판단을 하시고 그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인식하셔서 정보사에 임무를 줬습니다. 그 임무에 따라서 그 대비를 위한 여러 수단들이 강구가 되었고요. 그래서 대처하기 위한 명단 작성도 그 경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들은 이것을 마치 계엄을 위해서 미리 명단을 작성한 것처럼 이렇게 왜곡해서 진실을 흐리고 있습니다. 이 점을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요. 증제 20호증 한 번 더 제시하겠습니다. 증제 20호증의 취지는 이 사건 수사가 실질적으로는 검사들이 하는 것처럼 외형을 갖추었지만 그 뒤에는 정치 세력, 윤 대통령은 정치를 공격하고 계엄을 내란이라고 주장해서 이득을 얻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증제 20호증에 따르면 2024년 12월 13일 금요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선원이라는 자가 보도자료를 내고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내란죄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증제 21호증에 보면은 그 다음 보도자료가 또 있는데요. 노상원
예. 다시 또 고발합니다. 그 다음 날입니다. 2024년 12월 14일 토요일이죠. 노상원 전 사령관이 김영현 장관과 만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긴급 체포하라라고 보도자료 동시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 날인 2024년 12월 15일 일요일입니다. 자진 출석해서 이미 조사를 마친 노상원 전 사령관을 느닷없이 긴급 체포를 합니다. 그것이 2024년 12월 15일자 노상원 사령관과 문상호 정보사령관의 체포 기사가 있습니다. 15일 날, 그러니까 박선원이가 보도자료를 낸 2024년 12월 13일과 14일 그 하루 바로 후인 2024년 12월 15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과 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동시에 긴급 체포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다급했는지 경찰에서는 문상호 사령관에 대한 수사 관할권이 없다는 사실 자체를 간과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긴급체포 불승인으로 석방되는 그런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 수사의 주체는 검사들이 겉에 나서 있지만 실제로는 더불어민주당 특히 박선원이라는 자다. 그것을 저희들이 주장하고 있고요. 이 사건이 정치적 수사, 정치적 재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요. 박선원이가 국회에서 증거인멸을 교사하고 수사를 지시한 내용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50 국회 속기록 중에서 일부 발췌한 게 있는데 50m쯤인데 한번 찾아주세요. 52-1. 예, 그 두 개 클릭해서 한번 보여주십시오. 어떻게 그 정치 세력이 이 사건 수사를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또 다른 자료가 있습니다. 예, 52-1호증입니다. 저기 보시면 그 비상계엄을 수사함에 있어서 국가 그리고 국군의 중요한 군사기밀이 마구 유출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성일정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박안수 장군을 상대로 해서 보안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더니 박선원이라는 사람이 성일정에게 화를 내면서 보안 조치를 하면 바로 증거인멸이다라고 윽박지르고 압박하는 과정이 국회 속기록에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사건 수사를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세력이 누구인지, 그래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박선원이라는 사람이 어떤 전력을 갖고 있는지는 재판장께서 더 잘 아실 것이고요. 그건 저희가 자료로 낸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 자료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다음에 박선원이가 그 수사를 직접 지시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 간부를 불러서 그 성관위에 들어갔다는 우리 국군의 사진을 제공하면서 이 사진 줄 테니까 바로 수사하세요라고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네. 예. 박선원 조금만 크게 해서 빨간색으로 좀 표시 좀 해주실래요? 표시가 안 되는구나. 예. 국방부 조사본부장 박헌수가 있고요. 그 중간 밑에 바로 박선원이가 있는데요. 박선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조사본부장, 선관위 난입 소령 대령 사진이에요. 이거 받아가세요. 오후에 수사하고 이 사람들 출석시켜 주세요. 직접 자료를 주고 수사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이 사건 수사의 주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하시죠. 안기량이라고 하는 사람이 계엄 사무를 수행하는 그러니까 공모집행 중이었던 대한민국 군인의 총기를 탈취하려고 하는 시도.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총기 탈취는 생명에 대한 위협으로 봐서 그 현장에서 사살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는 언젠가 이 재판이 끝난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대체 여기 왜 왔는지, 어떻게 왔는지, 이런 건 어떻게 만들었는지, 정보를 어떻게 얻었는지에 관해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국민 대다수는 그 계엄 선포 날에 다른 일을 군인들도 동일하게 증언했습니다. 휴가 가신 분도 있었고 가족과 집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혹은 취침한 분도 있었는데 대체 이 사람들은 또 똑같은 국민인데요. 어떻게 이걸 알고 이런 피켓까지 들고 대다수의 인원이 운집할 수 있었는지 구체적인 정보를 제시하는 사람이 없었다면 이런 일이 불가능했을 텐데 사후적으로 반드시 규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특히 장관님의 사건에 대해서는 이런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킨 것이지 그 군과 경이 폭동을 일으킨 것은 아니고, 이런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아까 서울청 지휘망을 보셨지만 국회 경비대의 요청에 의해서 서울청이 경력을 보내주고 수소 충전소 담벼락이 무너진 데 가서 보초를 서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 피켓 크기나 인쇄의 상태나 그 성상에 따라서 이거를
뭐 한두 시간 만에 이렇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만들어놨던 거고요. 미리 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64호째 1 머니투데이 2024년 12월 13일자 신문기사 수소차 충전소 담벼락 붕괴라는 헤드라인인데요. 여기에 보면 이제 체포조 관련해서 지금 국회에 출석한 이호영 당시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그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뭐 12월 3일 당일에 영등포소 경력 10명을 정치인 체포조를 말하는데요. 체포조 뭐 한동훈 등을 비롯해서 정치인을 체포하려고 투입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하면서 주요 국회의원을 체포할 목적으로 대기했는데 그 장소가 국회 앞 수소 충전소라고 이제 전혀 사실과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아까 보신 것처럼 수소차 충전소 쪽에 그 담벼락이 무너질 정도로 사람이 많았고 거기만 많은 것이 아니라 국회 그 정출입문과 그 뭐 경정문, 뭐 칠문, 삼문 아까 계속 보셨지만 점점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력을 투입을 한 거는 국회 안에서도 요청이 있었고요. 바깥에서도 오히려 국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들 진입을 막아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수소차 충전소 쪽으로 사람을 보냈고 그 숫자가 보시는 바와 같이 10명 정도입니다. 10명은 190명의 의원들을 체포하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숫자고요. 당시 상황을 본다면 수소 충전소 쪽이 뚫린다고 해서 보낸 것이다. 이렇게 이호영 경찰청장께서 직무대행께서 말씀하셨는데 뭐 현안질이라고 해서 없는 말을 뭐 만들어내거나 없는 사실을 작출하지는 않았을 거고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께서 당시에 서울청이나 국회경비대 쪽에 확인을 해보고 나서 현안질에 출석해서 12월 13일에 출석을 해서 답변한 내용입니다. 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4호증의 2와 3을 보여드리기 전에 먼저 그 파견검사들이 이모 담당관 그리고 김현태 단장 등에게 제시한 가짜뉴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수사 과정에서 제시가 된 것이고요. 아직 그 검찰에 의해서 수사가 개시가 되기 이전입니다. 그래서 2024년 12월 4일 시간은 오후 2시 19분에 작성된 기사고요. 헤드라인은 뭐 실탄을 분명히 봤다. 민간인 안기령에게 총구를 겨냥한 계엄군이 있다라고 해서 대인적인 폭행이나 아니면 뭐 물리력을 행사했던 것처럼 그 허위 사실을 조작한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은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입니다. 실탄이 있었다고 주장을 하지만 이것은 허위 사실이고 사실 이 기사를 봤다 하더라도 시간상 정확하지 않은 내용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것들이 상당히 많이 제시가 되면서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수사가 12월 19일 이후부터 진행이 됐기 때문에 사실 그 사이사이에 들어온 보도를 좀 본다면 이게 허위 사실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관련해서 64호증의 2와 3을 제시하겠습니다. 64호증의 3부터 제시하겠습니다. 같은 사진인데 동일한 사진인데요. 그 한 명의 전 국회의원은 여기 안에 실탄이 있었다. 본인이 분명히 봤다. 이런 내용이고 또 하나는 오히려 안기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계엄사무를 수행하는 그 공모집행 중이었던 대한민국 군인의 총기를 탈취하려고 하는 시도.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총기 탈취는 생명에 대한 위협으로 봐서 그 현장에서 사살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안에 이제 빈 총이었기 때문에 다행히 아무도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지만 그 군인의 군용물을 본인이 먼저 손을 대서 놓으라고 수차례 이야기를 하면서 탈취를 시도했고 본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옆에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도와주고 이모 담당관을 덮치려고 하고 뭐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증인신문 과정에서 재판장님께서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유대한호국단에서는 이틀 뒤에 나온 기사인데요. 오히려 안기령이 총기 탈취를
시도한 군형법 위반 네, 혐의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발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사실 이런 기사도 있고 이런 기사가 있으면 이걸 동시에 제시해서 어떤 게 맞는 건지를 물어봐야 되는데 김현태 단장이나 이모 담당관 그리고 조모 소령 모두에게 조모 중령 모두에게 이 기사를 제시하면서 이 사람이 당신 맞느냐 여기에 실탄이 있었던 거 아니냐 군인이 민간인을 저격하려고 했냐 이런 내용의 추궁을 하는 것이 내용이 있습니다. 김현태 단장 같은 경우는 진술조서가 다 부인이 됐기 때문에 재판장님께서 보실 수 없으시겠습니다만 이모 담당관의 경우에는 참고인으로만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아마 해당 진술조서 부분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64호증의 2는 이제 이런 내용을 종합을 해서 작성된 기사고요. 이게 정확한 기사입니다. 군용품을 탈취하고 군인을 폭행한 사실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래서 특임단,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정 국가안보 중추를 담당하는 특전사 중에서도 최정예 부대에 해당하는 특임단 대원이 본인이 뭐 능력이나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단지 상대방이 여성이고 국민이라는 이유로 맞고 돌아 나온 그것이 이제 실체관계 전부인데요. 그래서 이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도 김현태 단장 증언을 통해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65호증은 63호증하고 취지가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66호증의 1부터 15까지 이제 민노총이 폭동을 일으키는 사진인데요. 빠르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이제 준비한 하드카피가 없어서 그 랩탑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언젠가 이 재판이 끝난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대체 여기 왜 왔는지 어떻게 왔는지 이런 건 어떻게 만들었는지 정보를 어떻게 얻었는지에 관해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국민 대다수는 그 계엄 선포 날에 뭐 다른 일을 뭐 군인들도 동일하게 증언했습니다. 휴가 가신 분도 있었고 가족과 집에서 뭐 시간을 보내거나 뭐 취침한 분도 있었는데 대체 이 사람들은 또 똑같은 국민인데요. 어떻게 이걸 알고 이런 피켓까지 들고 대다수의 인원이 운집할 수 있었는지 구체적인 정보를 제시하는 사람이 없었다면 이런 일이 불가능했을 텐데 사후적으로 반드시 규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특히 장관님의 사건에 대해서는 이런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킨 것이지 그 군과 경이 폭동을 일으킨 것은 아니고 이런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아까 서울청 지휘망을 보셨지만 국회 경비대 요청에 의해서 서울청이 경력을 보내주고 수소 충전소 담벼락이 무너진 데 가서 보초를 서고 그런 것입니다. 지금 군인은 군복을 입고 있고 여기 뭐 웃으면서 뭐 지금 장난치듯이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요. 여기 보면 한 명도 뭐 군인 무장한 군인을 보내서 공소 사실을 보면 뭐 어마어마합니다. 뭐 무슨 저는 잘 뭐 이름도 모르겠는데 뭐 대단한 총기를 가지고 가서 뭐 저격수를 투입을 했고 뭐 그 과정 가운데서 국민이 대단한 공포에 떨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사진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무장 군인에 대해서 무서웠다면 이런 표정으로 가까이 다가가서 군인의 몸에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사진이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찍은 게 아니라 노동자 연대라는 데서 찍은 것이고요. 이 사람들 표정을 보면은 아까도 뭐 여성신문에서 와 신난다 뭐 한밤중에 뭐 장난하듯이 그 국회 앞에 몰려와가지고 신고도 안 된 집회를 벌이면서 이 사람들 표정을 한번 보십시오, 재판장님. 이 사람들 눈에서 표정에서 어떤 공포심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알고 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군인들의 숫자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왔고요. 4,200명입니다. 4,200명. 이런 상태에서 당연히 전진을 하면 혹은 후진을 하면 내려서 뭐 군복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내리면 당연히 피해를 입을 것이고 유사한 상황이 지난해 1월 18일 그 공덕 우거리 서부지방법원 인근에서 있었는데 그 청년들은 전부 구속이 돼서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이들 가운데에서 입건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나라가 이만큼 이제 망가져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들을 누군가는 찍어서 본인들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올려놨고요. 여기 모인 사람들 다 윤석열 대통령님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갑자기 반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꾸준히 퇴진 운동을 해왔던 그런 구성 요소를 이루는 사람들이고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변론하겠습니다. 깃발을 갖고 왔다는 것은 조직적인 움직임이라는 것을 증명한다 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뭐 군인들에 의해서 폭행을 당하거나 뭐 소지품을 잃어버리거나 욕설을 들었다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에 반해서 군인들은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한 지방이 평온을 해야 하는 폭동에 해당하겠습니까? 군인들은 대한민국에서 어디든 갈 수 없고 상명하복의 그 생리적 질서가 엄격한 군의 기강이 훼손돼도 상관없을 만큼 상관이 명령을 내리면 함부로 판단을 해서 이게 해도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뭐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그런 조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특검 주장에 따르면은 군인들은 상관이 지시해도 어디도 갈 수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런 피켓 크기나 뭐 인쇄의 상태나 뭐 그 성상에 따라서 이거를 뭐 한두 시간 만에 이렇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만들어놨던 거고요. 미리 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회 사무처 직원들은 대다수 계엄이 선포되기 전에 미리 본회의장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누가 알려주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겠죠. 이거는 뭐 촛불행동에서 너무 많이 뭐 숭례문 일대나 광화문 일대에서 저도 주말에 이제 지나가다가 상당히 많이 봤는데요. 근데 자주 봤던 문구고 자주 봤던 그림입니다. 단체 특징을 아주 이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런 피켓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피켓을 본 사람은 저 단체가 어느 단체다, 어디에서 나온 단체다라는 것을 서로 시그널로 알 수가 있습니다. 정체성을 드러내는 깃발이라고 할 것이고요. 미리 준비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뭐 문자나 카톡으로 연락한다고 이렇게 많은 인원이 모일 수는 없을 것이고요. (66호증에) 1부터 15호증까지 보여드렸습니다. 67호증은 저희가 이제 석관호 전 민노총 조직국장이 1심에서 실형을 받은 기사를 낸 것인데요. 대한민국에 뭐 간첩이 없다, 종북자파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 석관호와 같은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암흑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67호증을 제출했습니다. 참고로 이자는 2심에서 이제 감형을 받았습니다. 68호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진우 사령관께서 이제 기소가 되시고 나서 본인의 입장을 발표한 것인데요. 계엄이 위헌과 위법이 아니다. 그리고 공소장은 창작 소설이다. 이렇게 말한 부분입니다. 뭐 저희 사건에 병합되신 분은 아니고 다른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계시지만 대통령님 사건에 나오셔서 충분히 증언을 해주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공소장을 받아보고 너무 기가 막혀서 창작 소설도 이런 창작 소설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또 대통령님의 계엄 선포는 위헌 위법이 아니어서 내란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본인의 의견을 피력한 기사입니다. 대다수의 군인의 생각이 이렇고 또 김현태 단장도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군인이라는 사람들은 상관의 지시가 있으면 죽을 것을 각오하고 사지로 뛰어들어가는 것이 본인의 이제 임무인데 그걸 그 자리에서 판단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명령을 판단할 만큼 본인은 그렇게 훈련받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했고 같은 상황이 다시 발생한다 하더라도 본인의 당시 인식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면 국회로 갔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민노총, 그러니까 국회 앞의 상황을 좀 보여드렸는데 그 뭐 이 사건하고 관련된 것은 직접적으로 아닙니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서부지방법원 관련해서 사진 몇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KBS에서 당시에 이제 실시간으로 보여드린 거 저희가 그 방송한 거 저희가 증거 보전을 다른 법원에서 받아서 한 것인데요. 요지를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그 불법 역주행을 하려고 하는 공수처 차량을 뒤에서 막았다는 이유로 그 청년들이 대다수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는데 당시 고지받은 죄명은 도로교통법 위반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속영장에는 고지받지 아니한 범죄, 예를 들어서 특수공용물건 손상이라든가 특수공무집행 방해라든가 특수감금 같은 죄명이 추가가 돼서 전원 구속 기소가 됐고 가장 짧은 사람은 146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고 실형이 2년까지 선고된 이제 사안인데요. 제가 다른 사진이 아니라 이제 스크럼을 짜는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그 서부지방법원이 이쪽이라서
그 과천으로 귀청을 하려고 하면은 이제 필수적으로 마포대교로 건너서 올림픽대로를 타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대통령님이 지나가시고 공수처 차량이 몰려오니까 왜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에서 영장 쇼핑을 하느냐 불만이 있는 시위들이 앞쪽에 몰려듭니다. 앞쪽에 몰려든 상황에서 그 마포서장과 서울청에서 지원을 받은 경력들이 그 마포대교 쪽에서 외호개역 쪽으로 이제 진입을 하는데 여기에서 상당수 그 뚫지를 못해서 교착 상태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뒤쪽에서 경찰이 와서 이 공수처 차량을 역주행시켜서 외호개역 쪽으로 그러니까 불법 역주행이죠. 시켜서 보내기 위해서 뒤에 있는 사람들을 체포하려고 했고 본인들은 아무 잘못도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현행범 체포를 당하려고 하니 당연히 스크럼을 짜서 이제 방어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마치 공무집행 방해다라고 해서 특수감금과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기소가 돼서 전원 유죄가 나왔고 단 한 명도 무죄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공수처 직원들을 증인으로 불러서 혹시 후진 기여를 넣은 적이 있느냐, 후진을 시도한 적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니 그런 적은 없다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원이 다 유죄가 나왔고요. 여기에 움집된 사람은 정확하게 11명입니다. 근데 아까 보셨지만 그 국회 앞에서 수방사 차량을 둘러싸고 수방사 군인들을 폭행하고 사실 양상이 같거든요. 차 안에 공무원들은 차 안에 있었고 그 사람들은 계엄사물 수행해서 갔고 이 사람들은 불법한 공무집행을 했고 게다가 불법 역주행을 시도하려고 했고 그런데 수방사 군인들을 폭행하고 차량을 둘러싸서 나오지도 못하게 하고 앞으로 가지도 못하게 한 사람들 단 한 건도 입건인 적이 없는데 이 청년들은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이유만으로 사법질서를 붕괴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자라고 구속영장 청구서에 잔뜩 기재가 돼서 결국엔 다 실형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이런 식으로 차별하고 있다는 거 재판장님께서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수방사 그 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특임단처럼 이제 막 소화기를 얻어맞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피해를 입은 상황이 좀 있어서 진술조서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70호 중에 1 최승훈, 김석진 다 이제 수방사 소속이고요. 35 특임대대, 2 특임대대로 나뉘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각 진술서 및 최승훈 진술조서 중에서 피해 상황에 관련된 부분만 발췌했습니다.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문에서 시민들에게 저지당한 이후 후문으로 우회하였다. 이 과정에서 일부 개호 물자를 강탈당한 인원들이 있었다. 와이파이 에그 군총검 이게 빼앗겼다는 그런 뜻이고요. 이게 아마 또 되찾지는 못한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군용물 탈취가 안기량에 의해서만 일어났던 게 아니고요. 뭐 잃어버린 게 수도 없이 많은 모양입니다. 고소했냐고 물어보니까 그런 국민을 상대로 고소하는 절차는 군에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고소는 단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또 낭독하겠습니다. 인원들이 다 명확한 지시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는 없었고 인원들도 작전과 혼선이 많았습니다. 저희끼리 했던 얘기도 민간인들과 대화 및 접촉을 최소화하라고 했습니다. 대화조차 안 했다는 것은 이제 그 사람들의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거기 왜 왔는지를 군인들이 알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국회 문에서 민간인들에게 제지당하고 우회할 때도 접촉을 최소화했습니다. 장비를 뺏긴 인원도 있었고 저희는 국회로 들어가지 않았고 외곽에서 대기를 했습니다. 이진우 사령관기로 756번 이제 김석진 대위 그 진술 서인데 이게 진술서인데 타이핑을 했다고 해서 이제 미리 말씀드립니다. 진술서에 해당하고요. 23시 40분 에서 23시 50분 사이에 국회 1정문에 도착하였으나 경찰 차량의 정문이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소장에 보면은 뭐 군인들은 선택적으로 보내줬다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이 사람들도 경력에서 막혀서 정 들어가고 싶으면 저기 칠문 쪽으로 들어가서 담을 넘던지 말던지 해라 이런 식으로 후대접을 받았지 뭐 수방사 군인이냐 어서 와라 우리가 너희를 기다리고 있었다 너희들은 특별히 들여보내주겠다 그런 대화 한 적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그렇게 증언한 사람도 없었고 진술조서에 그런 내용도 나오지도 않습니다. 경찰에게 땡땡땡 팀임을 알렸고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경찰 쪽에서 확인해 보겠다
사전에 공모가 돼 있었으면 뭘 확인해 보겠습니까? 그냥 들어보내면 되죠. 기다리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버스에 부착되어 있는 군 표식, 아마도 이제 수방사 표식이었던 것 같은데요. 확인하고 이 상황이랑 똑같죠. 공수처 차량인 것을 확인하고 앞에 시위대가 몰린 상황이랑 똑같습니다. 확인하고 차량 앞뒤에 심지어 차량 아래까지 들어가 차량 이동을 막았고 차량 문을 강제로 열어 운전병을 빼내려고 하거나 창문을 열어 버스에 침투, 장비를 탈취하려고 하는 위험 시도들, 예를 들어서 창문을 두들기거나 발로 차는 행위, 코란도의 경우 차량 위로 올라가려는 시도, 차량 문을 열려고 하는 시도 등이 있어 창문과 문을 잠갔으며 성난 시민들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차량 시동을 종료하였습니다. 현장에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을 지역대장에게 보고하였고 이어서 전화가 온 사령관님께도 보고하였습니다. 공안시 00분부터 공안시 10분 전후, 그러니까 지금 보면 시작 시간 23시 40분인데 지금 종료 시간은 공안시 10분이니까 이 뭐시 얼마죠? 1시간 넘는 건가요?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제 갇혀 있었다는 거거든요. 전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 비상계엄에 해제되었다고 시민들이 소리쳐 환호하였고 버스를 향해 돌아가는 말과 함께 행동을 취했습니다. 10분에서 20분이 지난 뒤 경찰이 시민들을 차량에서 떼어놓고 유도를 해줘서 현장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재판장님께서 보시기엔 이 상황과 동일하다고 보이지 않으십니까? 저희가 71호증으로 군사결장 경찰 직무 수행에 관한 법률 72호증의 1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 방지법 72호증의 2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 방지법 시행령을 제출을 했는데요. 이것은 군사경찰의 직무 범위 안에는 대테러 임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테러라는 말이 이제 뭐 흔한 표현은 아니기 때문에 관련 법령에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테러 방지법과 시행령을 그러니까 증거 자료로 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73번으로 CD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재판장님 혹시 괜찮으시면은 지금 편철되어 있는 기록에서 CD를 좀 꺼내주셔서 저희가 한번 재생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편철된 기록 자체를 지금 저희가 안 갖고 있는데 저희가 증거 자료 지금 받고 있거든요, 따로. 예. 이건 뭐 재판 절차에서 다 그때 증거조사 사실 했던 부분 아닌가요? 저희가 73호증 CD는 예. 증거조사한 기억이 없어서요. 저희가 낸 게 맞다면은 재생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부분을 확인해가지고 예, 저희가 알겠습니다. 기록에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계속 알겠습니다. 할까요? 예. 74호증은 이제 증거능력 관련되어 있는 건데요. 사실 저희가 이제 증거능력 관련해서 주로 다투는 것은 원본성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특검이 제출한 모든 자료가 그 경위 자체가 없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상현과 김영기 사이의 그 대화를 녹음한 33개 녹음 파일의 경우에는 아예 그게 뭐 어떻게 제출이 됐는지에 대한 경위가 전혀 없고요. 그 수사 보고서가 결국엔 기각이 됐기 때문에 그 녹음 파일과 녹취록만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것만 봐서는 대체 이게 원본이라는 건지 원본에서 어떻게 추출했다는 건지 해시는 어디 있다는 것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전지방법원의 판결문을 저희가 낸 취지는 그렇습니다. 이 판결문에서 말하는 거는 지금 특검에서 말하는 건 뭐 진정 성립 과정에서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계신데 이 판결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조사자라든가 전문가의 증언에 의해서 원본서가 무결성 입증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객관적인 방법, 예를 들면 뭐 녹음 파일을 받았으면 그 자리에서 해시를 추출해서 남겨놓고 이 법정에서 해시를 추출해서 비교하는 방식이 도저히 불가능할 경우에만 사람이 나와서 제가 그때 녹음한 거나 조사했을 때 들은 내용과 같습니다. 이런 진술도 해서 인정한다는 거지. 그런 방법이 있음에도, 그러니까 디지털 증거규칙에서 마련하고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그걸 다 무시하고 그냥 뭐 문자로 받고 싶으면 문자로 받고 캡처하고 싶으면 캡처로 받고 스크린샷 떠가지고 메일로 받고 싶으면 메일로 받고 문자로 받고 싶으면 문자로 받고 이렇게 다양한 창의적인 방법으로 받았을 때도 증거 능력을 인정한다는 취지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계속해서 유리한 부분만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문구만 뽑아가지고 그 주장을 하시는데요. 판결문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통화 녹음 파일이 제공이 됐고 그 녹음의 당사자가 둘 다 나와서 나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상대방도 그렇게 이야기한 게 맞습니다. 제 목소리가 맞는 것 같습니다. 상대방도 제 목소리가 맞다. 이렇게 대화 참여자 두 사람이 모두 자기 목소리가 맞고 통화했을 때 대화한 내용 그대로 녹음되어 있다고 진술했다 하더라도 원본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원본하고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고 1심에도 동일하게 인정했습니다만 이 사건의 경우는 검사가 항소했지만 검사 항소 기각으로 끝난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다투고 있는 그 증거 능력 중에서 대부분은 원본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출 경로 자체도 지금 디지털 관리 규정, 그러니까 대검 규칙에서 말하는 별지 2호나 별지 8호도 작성되지 않기도 했지만 원본이 없기 때문에 원본하고 대조할 수 없다. 특히 예를 들면 전자문서 같은 경우도 저희가 증인들에게 늘 물어보는 것이 이게 분명히 손을 쓴 것이 아니라 워터마크로 찍혀 있는 걸로 봐서는 문서를 작성한 것 같은데 그 원본이 어딨냐라고 물어보면 원본은 없다. 뭐 원본은 사라졌다. 뭐 편집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사실 특검에 쪽에서 제출하신 것 중에서는 저희가 알기로는 원본이 다 없거든요. 그래서 이 재판에서 저희가 그것들을 집중적으로 다투고 있다는 걸 거듭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74호증을 꼭 참고를 해주셔서 지금 특검이 제출하고 있는 대부분의 통화동 파일이나 문자나 뭐 그 녹취록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원본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 특히 증인들이 나와서 원본은 사라졌다라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당 부분은 전부 기각을 요청드립니다. 75호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따 재생할 영상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스킵을 하고요. 77호증의 1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그 특검이 공소장 변경한 것에 보면은 공소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언들로 홍장원 그리고 곽종근 대표적으로 두 사람이 있는데 곽종근의 증언은 오염이 됐다고 보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다시 곽종근의 전화를 받고 국회에 갔던 김현태 단장은 일관되게 본인은 국회의원을 체포하라고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 본회의장을 들어갈 생각이 없었다. 본회의장을 들어갈 것이 본인의 임무였으면 후문에 도착했을 때 문이 열려 있었는데 왜 들어가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본인은 그런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곽종근의 진술과 김현태 단장의 진술 사이에는 괴리가 있고 그래서 연결해 주시는 다른 브리지가 없기 때문에 저는 김현태 단장의 주장 그러니까 증언이 맞고 곽종근 사령관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관련해서 사진 그 기사를 제시하겠습니다. 77호증 1 뉴스핌 2025년 3월 19일자 인터넷 기사 김현태 단장의 인터뷰인데요. 곽종근 동시변호 본인 변호사 해임 그러니까 곽종근 사령관이 본인이 소개해준 변호사에 의해서 지금 거짓 증언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해서 소개해준 변호사에 대한 신뢰관계가 무너져서 해임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이제 세 번째 패러그래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김 전 단장 하시고 뉴스핌과 통화에서 사령관인 회유 정황을 제가 사실 그대로 국회에서 보고했고 변호사 조력 관련해서도 공개가 됐는데 전부 곽 사령관이 반박하고 있다며 반박하는 과정에서 A 변호사가 연관이 돼 있을 수밖에 없다. A 변호사가 중간에서 작업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곽종근 사령관의 입에 거짓말을 넣어주는 사람이 본인이 소개해준 변호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해임한다. 이런 취지입니다. 찾으시는 동안 그 도태우 변호사님 저희가 선임계 지금 계속 뒤져봤는데 없네요. 지금 바로 선임계 제출 꼭 좀 해주십시오. 예,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 재판 중에 내주셔야 됩니다.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증 제77호 증의 2 동아일보 2025년 3월 17일자 인터넷 기사고요. 여당에서 당시 여당에서 곽종근 양심선언 회유 녹취 관련 민주당 의원들 검찰에 고발한다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검찰에 고발한 이후에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이 되는지까지 팔로우를 못했는데 일단은 국민의힘 쪽 의원들이 곽종근 사령관에게 거짓말을 가르쳐주면서 이런 식으로 증언하라고 회유한 내용이 이제 확신이 들어서 고발했다는 내용이고요. 낭독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 사령관이 누군가 자신을 내란 죄로 엮으려 한다고 말한 통화 녹취록이 공개된 것과 관련 더불어 민주당 의원들이 곽 전 사령관을 회유하고 협박했다며 7일 그러니까 2025년 3월 7일 검찰에 고발했다는 내용입니다. 국민의힘이 여당으로 기재가 된 것은 당시 이제 대통령님께서 재직 중이셨기 때문에 여당으로 기재가 됐습니다. 해당 내용은 저희가 이따 그 재생할 예.
TV조선에 이미 포함이 되어 있는 거라서요. 자세하게 낭독하진 않고 보여드리기만 하겠습니다. (78호증은) 재생을 좀 하겠습니다. TV조선, 뉴스9, 유튜브 동영상입니다. 2분, 3분 정도 되는 건데요. 재생해도 될까요? 예, 그러시죠. 그리고 지금 저희 CD 저 아까 말씀 주신 거 갖고 왔습니다. 예. 그러면 먼저 78호증을 재생을 하고 73호증을 재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거부터 그러니까 일단 받아두시라고. 예. 받아두시라고. 아니 그거는 김지희 변호사님 그거 키시고 다른 변호사 한 분이 오셔서 받아가시면 된다고. 그 말씀입니다. 시간 아끼게. 예. 박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에 대한 야당의 회유 의혹을 제기했던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추가 폭로를 이어갔습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여러 차례 곽 전 사령관에게 자신이 유도하는 대로 답할 것을 회유했다는 겁니다. 대세가 기울었다는 말도 했다는데 먼저 이태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은 계엄 선포 일주일 만에 열린 국방위 회의 정회 도중 야당의 회유 시도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성 위원장은 김현태 707 특수임무단장에게 직접 들은 내용이라며 당시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곽종근 전 사령관을 향해 이미 대세가 기울었다, 지금 말해야 한다고 압박했다고 했습니다. 김 단장이 회유라고 느낀 이유에 대해서도 전했습니다. 박 의원이 여러 차례 아까 그렇게 말하지 않지 않았냐고 되물으며 자신이 적은 메모를 기준으로 알려주고 그렇게 하라는 식이었단 겁니다. 당시 동석해 있던 김 단장은 곽 전 사령관이 가스라이팅 당했을 수 있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의원은 당시 곽 전 사령관이 먼저 요청해 만났다고 했는데 점심을 먹고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보자고 해서 국회 모처에서 만났습니다. 성 위원장은 김 단장이 정회시간 쉬고 있던 곽 전 사령관을 민주당 관계자들이 차례로 찾아와 만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증인이 민주당과 이렇게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어떻게 증언을 객관적 사실로 볼 수 있겠습니까? 성 위원장은 김 단장의 폭로 증언들을 내일 추가로 공개할 계획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지금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당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는 특수전 사령관의 폭로와 관련한 저희 단독 보도로 이어갑니다. 73번이죠. 박종근 전 사령관의 해당 폭로는 요거 계엄 78이요. 직후 국민들이 이 사태를 판단하는 하나의 단서가 됐고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이기도 합니다. TV조선은 곽 전 사령관이 계엄이 해제된 뒤 이튿날 밤 지인에게 복잡한 심경을 털어놓는 전화통화 육성을 입수했습니다. 민주당 의원 유튜브에 출연하기 전날 밤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내란죄로 엮겠다고 했다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먼저 홍윤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전임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의원들을 밖으로 이렇게 좀 빼내라. 의원들을 지시를. 국회의원들을요? 예. 지난해 12월 5일 저녁 7시 반쯤 지인에게 전화를 건 곽 전 사령관은 누군가 자신에게 양심 선언을 요구했다고 털어놨습니다. 내가 참 할 말은 무지하게 많은데 누구는 나한테 양심 선언을 하라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 그러냐. 내가 살려면 나보고 양심 선언하라는데. 명령에 죽고 사는 군인이 무슨 양심 선언이냐는 지인에게 곽 전 사령관은 사정을 다 알면서도 자신을 내란죄로 엮으려 한다고 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얘들이 다 사정은 아는데 그래도 뭐 내란죄로 엮겠단다. 속사정이 많은데 지금 아무도 내 말은 안 듣는다. 곽 전 사령관과 통화한 지인은 양심 선언을 요구한 주체에 대해 통화 맥락상 국민의힘 쪽은 아니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부하들을 보호하기 위해 야당 인터뷰에 응했다는 입장이지만 유튜브 출연 당일 오전에 함께 사전회의를 했던 김현태 707 특임단장은 국회에 출석해 민주당 인사들의 회유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관련해서 저희는 그 변호인단 의견은 이렇습니다. 그 누군가가 곽종근 사령관에게 지금 뭐 뉴스로는
양심선언 회유라는 표현을 썼지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거짓말을 강요받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김현대 단장이나 또 다른 군인들이 말하는 것, 그러니까 체포 지시를 하라는 사실을 내린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다 등 군인들의 증언이 사실이고 그것에 반하는 곽종근 사령관, 특히 김병주 의원과 박선원 의원 앞에서 했던 말이 거짓말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것에 관해서 누군가는 그 진술을 하도록 강요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73호증 재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했는데 반대해서 현실적으로 국방의 사령관님을 참석시키기가 어려워서 일단 국민들적으로 너무나 의혹이 많고 지금 하니까 몇 개 질문을 할 테니까 좀 답변 좀 주시겠습니까? 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 사령관님은 언제 비상계엄에 대해서 최초로 보고를 받던가 또는 상급부대에서 지시를 받았습니까? 당일날 비상계엄령이 언론에 보도되기 전에 지금 제 기억으로는 한 20여 분 전쯤 됐던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장관의 지시를 받아서 그때는 어떤 상황이 있을 거다라는 정도만 인식을 했고 비상계엄이라는 상황은 언론 보도에서 문자를 딱 보면서 그때 최초 인지를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언론을 통해서 발표하기 전 20분 전에 장관이 전화를 해서 어떤 일이 있을 테니까 대기를 해라. 그런 정도로. 예, 그 정도로 인식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비상계엄은 문자를 보고 알았나요? TV를 보고 알았나요? 어떻게? 제가 TV를 그때 틀어놓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바로 그 자막으로 떠서 그걸 보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임무는 실질적인 비상계엄의 임무는 언제 받았습니까? 누구로부터 언제 받았습니까? 비상계엄령 선포된 이후에 그 전임 국방장관께서 VTC로 소집을 했고 그때 임무는 별도로 전화로 문자로 받았습니다. 전화로 받았습니다. 전화로요? 예. 그러면은 어떤 비아폰으로 받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비아폰으로 국방부 장관이 직접 사령관님한테 전화를 해서 임무를 줬다.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임무를 줬습니까? 제 특수전 사령부는 여러 가지 임무 중에 국회의사당 시설을 확보해서 인원을 통제하는 것과 선관위 시설 확보해서 외곽을 경계하는 것 그리고 여론조사꽃 네. 거기 지역에서 유수공장? 예, 그 시설을 확보하고 경계하는 것 같은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3개 지역을 확보하고 경계하라. 예. 그러니까 선관위와 국회와 유수공장 예. 여론조사 꽃을 예. 받았고요. 그러면은 국회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임무입니까? 가서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는 임무입니까? 아니면 어떤 임무였습니까? 최초 임무 받은 것은 국회의사당 그 시설을 확보하고 인원을 통제하라고 받아서 들어갔습니다. 시설을 확보하고 인원을 통제하라. 예. 그렇게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뉴스공장은 어떻게 받았습니까? 여론조사 꽃을. 거기도 외곽 시설을 확보하고 경계를 해서 그 안에 있는 이런 장비들 이런 것들이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경계하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건물을 경계하고 그 안에 있는 컴퓨터라든가 장비라든가 이런 것이 밖으로 예. 나오지 않도록 예. 통제하라. 예. 또 받았고요. 중앙선관위원회하고 연수원은 어떻게 받았습니까? 중앙선관위도 그 시설 외곽을 확보하고 경계해서 똑같이 관련 장비들이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경계하는 임무를 받아서 수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계하고 확보해서 그 안에 있는 장비라고 하면 아마 컴퓨터라든가 여러 가지가 해당될 텐데 시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통제하라. 예. 인원에 대한 통제 지침은 못 받았습니까? 그렇게 구체적으로 당신의 때 받지 않았습니다. 전화로 하고 서면으로는 받지 않고요. 예. 명령을. 그럼 그렇게 해서
사령관님은 어떻게 지시를 했습니까? 임무 분담을 그때 했겠네요. 예. 네. 그때 우선 그래서 각 부대별로 위치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때 가장 가까운 부대 순으로 판단해서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1공수여단 하고 707이 국회를 1공수여단이 순관위하고 여론조사꽃을 담당하게 제가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근데 평소 국회나 선관위나 여론조사 꽃을 잘 특전사는 모르고 있을 텐데 사전에 그런 사진이나 가지고 연구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어디 좀 잘 못 찾아가기 때문에 그 위치 몰랐습니까? 일부 국회 같은 경우는 아는데 여론조사 꽃이나 순간 이런 것들은 저희가 평상시에 가지 않던 곳이기 때문에 제가 제일 먼저 선발대 개념을 군에서 편의대라고 하는데 그 인원들을 먼저 빨리 보내서 위치를 좀 확인해보고 거기 어떻게 가는지 이 부분을 좀 확인을 좀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치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먼저 사람을 보내서 병력을 보내서 재판장님 이게 지금 인터뷰 영상인데 1시간이 넘어서 저희가 이제 이걸 제출하고 또 주장하고 자 하는 바는 이런 겁니다. 이제 그 418차 정기회의 그러니까 2월 17일에 출석한 김현도 단장이 현안 질의 과정 가운데에서 답변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 이제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이제 동석을 한 상황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군인으로서 군인 복무 기본 규정을 위반해서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 본인의 입장을 상관의 허락 없이 임의적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추후 승진이나 또 급여에 있어서 분명히 제지를 할 것이고 지금은 이제 시국이 어렵다 보니까 국방부 차원에서 바로 제재하고 있지는 않지만 반드시 이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곽종근 사령관의 경우에는 상관에게 동의를 받거나 그런 게 전혀 없고 김병지 의원이 갑자기 느닷없이 찾아와가지고 김병지 의원 그리고 박선원 의원이 짜놓은 프레임 안에서 답변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1시간이 넘는 동안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인터뷰만 본다면 1시간이지만 카메라가 꺼진 시간도 얼마인지 저희가 알 수가 없고 그 과정에서 회의를 당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취지로 이제 제출을 했습니다. 너무 길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까지만 재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자료는 80호증 그리고 81호증, 82호증, 그리고 83호증입니다. 80호증은 저희가 이 내용에 동의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상당히 많은 군인들에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안기령 사진하고 동의를 합니다. 이제 이게 제시가 되면서 군인들에게 이제 사람을 체포하려고 하지 않았냐라고 이제 말한 질문하는 과정에서 제시가 된 사진이고요. 이것도 이제 시각을 좀 특정을 하겠습니다. 최초 작성 시간이 2024년 12월 4일 오후 1시 20분으로 계엄제 가결안이 통과된 지 거의 한 12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루가 되지 않았는데 이런 기사가 돌아다녔습니다. 이거 누군가가 제보를 했기 때문인데 계엄군의 수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출석한 특임단 소속 부대원들 특히 이모 담당관이 김현대 단장하고 직접 본관 앞에 갔던 인원이기 때문에 물어봤는데 타인은 민간인에 대해서는 쓸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부연 설명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특임단의 경우에는 CQB, 그러니까 격실 전투 작전에 최적화되어 있는 부대로 좁은 공간에 들어가서 태의 혐의점을 해소하고 나오는 일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맡은 시설이나 건물에 대해서는 연구를 꾸준히 하는 편인데 첫 번째로 국회는 연구 대상 시설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두 번째로 민간인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적으로 상정한 적이 없기 때문에 케이블 타이는 문을 차단하기 위해서 가져간 것이지 사람의 손을 묶거나 체포하는 용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이제 답변을 했고요. 여러 번의 진술을 이제 하면서 조사를 받으면서 수차례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사람을 체포하려고 한 적이 없었냐라고 하니까 나중에 그 인원이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웃으면서 절대로 그런 일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수갑으로 사용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요. 실제로 군인들이 수갑으로 사용을 하려고 했다면 단 한 명이라도 체포를 당했다는 그런 증언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허위 자료가 군인들에게 제시되어서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보여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똑같이 81호증도 마찬가지 취지입니다. 여기도 보면 경향에서 2024년 12월 6일에 작성한 기사인데요. 객관적으로 저격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임무 담당관 말 들어보면 이게 사실 이런 사진을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뭐 크게 의미를 찾을 수 없지만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군인 눈에는 이게 어떤 상황인지 눈에 보인다고 이야기를 했고, 특히 김현태 단장은 숙련된 군인만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상태는 민간인에 대해서 공격할 의사가 전혀 없는, 그러니까 각계매화하고 사실 비슷한 그런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에 보면은 지금 저격소총을 든 군인 포착에서 여기서 마치 실탄이 들어오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임무 담당관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거 그냥 철근 덩어리고 안에 아무것도 없다. 실탄 넣은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임무 담당관에게도 제시가 됐고, 조모 소령 중령, 그리고 김현태 단장에게도 제시가 돼서 저격수가 없었다더니 왜 이 총을 가지고 갔냐, 여기는 실탄이 있었냐 없었냐라는 이제 추궁을 했던 것으로 이제 진술조서에 나와 있습니다. 김현태 단장의 진술조서의 경우는 일괄적으로 증거 기각을 해주셨기 때문에 임무 담당관이나 조모 그 중령의 진술조서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82호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82호증은 저희가 이제 조금 이따 재생할 87호증의 1 관련해서 기사가 난 것인데요. 그 707 단장 김현태 단장께서 국회 단전, 사실 단전이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점을 저희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벽면 분전함은 가장 최하위 전기 설비 개통에 해당하기 때문에 뭐 등이라든가 콘센트 같은 것들을 차단할 수 있지만 그 즉시 시스템 전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국회는 그 암흑천지가 될 수 없고, 민주당 의원들이 주장한 것처럼 암흑천지가 된 적도 없고 암흑천지가 될 수 없는 구조고, 만약에 국회 전체를 차단하라고 하면 가장 첫 번째 설비 개통인, 그러니까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일이 없었고, 또 그 임무 담당관의 경우에는 본인이 진술하기로는 CQB 작전을 잘 하기 위해서는 국회 시설, 그러니까 전기 관련해서도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웬만한 전기 설비는 잘 알고 있지만 벽면 분전함을 만지는 것만으로는 전체 소등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김현태 단장의 결정적인 증언은 곽종근 사령관이 뭐 전기라도 차단할 수 없겠느냐 이렇게 이제 애가 타듯이 이야기를 하니까 본인이 그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까먹었다가, 사령관께서 그런 지시를 했으니까 내가 무시할 수는 없겠다 싶어서 임무 담당관에게 한번 가서 뭐 차단할 수 있는 게 있는지 한번 찾아보라고 이야기를 했지 찾아서 내리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단전이라는 건 어느 정도의 장시간에 그 전기가 끊기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단전이 아니고 정전이고요. 정전이 됐으면 깜깜해서 뭐 식별이 안 되는 수준이었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안규백 의원이 지나가는 것도 봤고 그 사람이 안규백 의원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 식별이 충분히 가능했기 때문에 야식 양비, 그러니까 군인들이 야간에 훈련할 때 사용하는 그 야식용을 쓰지 않고도 식별이 충분히 가능했다라고 봤을 때는 사실 정전이라고 보기도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굉장히 짧았고, 그리고 당시 상황에서도 전기가 추가로 필요하지가 않을 만큼 밝은 그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는 단전이나 정전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단전이나 정전이라 본다 하더라도 그것은 대통령님 지시 혹은 장관님의 지시가 아니라 단절되어 있는 곽종근 사령관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라고 증언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따가 87호증의 1을 재생하면서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3호증입니다. 2025년 2월 17일자 파이낸셜 기사 707 특임단장의 그 현안 질의, 이게 기자회견은 아니고요. 현안 질의의 답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안 질의에 출석해서 2월 17일에 출석해서 국방위에서 진술한 내용이고요. 여기 보면 이거는 우리 임무 담당관도 동일하게 느낀 사항입니다. 그래서 임무 담당관의 이제 진술로는 남자끼리만 느낄 수 있는, 그러니까 너 한번 나를 건드려 봐라, 이렇게 자극한 느낌을 받았다, 이렇게 임무 담당관은 좀 구체적으로 진술을 했고, 김현태 단장은 민주당이
저희 그러니까 특임단을 이용해서 일부러 폭동을 유도하려고 한 느낌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우리 이모 담당관도 동일하게 경험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조금 이따 95호증을 재생하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84호증의 네, 1을 제시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성남FC 현금 의혹은 사실 뭐 그 중요한 주제는 아니고요. 수사견시 검사의 퇴정을 명한 예 여기는 성남 부산 검사 퇴정하세요라고 말한 아니 퇴정 명령을 명한 그 기사고 저희가 제출한 걸로는 판결문을 냈습니다. 성남지원 판결문을 냈습니다. 그리고 84호증의 3을 제시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말씀하시는 동안 아까 오전에 이제 300~400페이지 정도 3시간 정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한 절반 정도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 가급적 저 시간을 조금만 지켜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 지금 이 광주지방법원 2025년 2월 14일자 판결은 결국 이 형사소송법 327호 제2호에 따라 공소기각이 판결로 선고된 사정에 해당하고요. 저희가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수사 개시의 개념이 무엇인가. 지금 특검은 수사 개시와 수사 관여가 다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서요. 수사 개시의 개념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고요. 지금 판례에서는 검사와 사경의 상호 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치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일련의 행위를 한 검사가 수사 개시 검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소 유지가 부적법하며 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기각이 판결로 선고되어야 한다는 경우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수사의 개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피혐의자의 수사기관 출석 조사, 피신 작성, 긴급 체포 구속 영장의 청구 또는 신청,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등등 해서 압수수색 검증 영장을 청구하거나 또는 신청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고요. 포섭을 네. 네, 그래서 공소사실 이양 사망 관련해서 지금 페이지로는 11페이지입니다. 이 사건 검사는 공소사실 이양 사망을 인지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조사 및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작성하였고 공소사실 사망에 대해서는 피고인에 대한 조사 및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니까 소환을 요청하는 행위, 그리고 불러서 조사하는 행위, 조서를 작성하는 행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행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는 행위 모두 다 수사 개시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람이 해당 그 검사가 공소 유지를 한다면 그 공소 유지는 부적법하기 때문에 절차 위반이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겁니다. 지금 파견 검사들 중에서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하고 소환해서 조사한 사람들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특히 그 각자가 맡은 증인신문조서의 경우에는 증인신문 과정에서의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그 그러니까 조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이 물어봤기 때문에 당연히 수사 개시 검사가 공판 유지, 공소 유지에 관여하는 것으로 봐야 해서 광주지방법원의 판결 논리에 따르면 당연히 저희들 바람으로는 퇴정을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시더라도 저희들하고 좀 의견이 다르시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공소기각이 판결로 선고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85호증) 1부터 지금 12는 계엄날 현장 사진인데 앞에서 보신 66호증의 1부터 15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영상을 좀 다시 재생할 텐데요. 87호증의 1, 87호증의 2, 87호증의 3을
제정하겠습니다. 순서는 그 가지번호 순서대로 1, 2, 3을 제정하겠습니다. 에 예하 여단 및 직할부대 대상으로 화상회의 하셨잖아요. 네. 그때 잘 들어보세요. 개인 확인은 소총만 휴대해라. 권총은 휴대하지 않는다. 탄약은 실탄은 지역 대장 또는 대대장이 통합 보관하고 개인에게 미지급한다. 개인은 공포탄, 테이저건, 케이블 타이 등을 휴대한다. 이런 지시한 게 맞습니까? 예. 예, 증인의 지시에 따라 출동한 병력은 소총, 공포탄, 테이저건, 케이블 타이 등으로 무장한 상태 맞죠? 이게 기본적으로 별도로 없는 거를 한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비살상 무기와 관련된 기본적인 세트 품목으로 평상시에 세팅돼서 갖추어져 있던 장비들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비살상 무기를 휴대하라는 측면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얘기가 된 겁니다. 예. 안 하던 것을 갑자기 평상시에 이거를 추가로 가지고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다 볼까요? 저기 이게 그 2014년 12월 4일 날 새벽에 국회 본청 앞에서 발견된 케이블 타이라고 합니다. 네. 혹시 이런 거 그 아세요? 이게 케이블 타이 맞습니까? 예, 예. 이게 707 특임단에서 쓰는 케이블 타이하고 같나요? 이게 일자로 펴져 있는 거랑 좀 다른데? 제가 지금 케이블 타이라는 거는 정확하게 아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 길어서 이렇게 하나로 하는 게 있고 뭐 두 개로 하는 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제가 케이블 타이라는 것만 알고 세부적으로 이렇게 제 머릿속에 그렇게 인식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면은 증인 혹시 케이블 타이는 어떤 용도입니까? 케이블 타이를 이렇게 했던 것은 주로 이제 국회 시설 확보 및 경계하라고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지공진단도 마찬가지고 제 머릿속에 그러면 이 건물을 이렇게 봉쇄하거나 이렇게 잠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제일 편한 게 이렇게 출입이 되면 이렇게 쭉 잠가버리면 끝나기 때문에 그거를 머릿속에 연상하고 이제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마항입니다. 증인이 실탄을 대대장이 통합 보관하라 이렇게 지시했던 건 어쨌든 사용할 목적은 없었지만 생각은 없었지만 혹시라도 있을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가져간 건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최초부터 이게 장비, 물자, 탄약은 군인은 출동하면 기본적인 세트 품목으로 이렇게 들고 가는 기본적 사고방식이 들어간 거지 그것을 유사시 상황에 대비해서 뭐 사용하려고 하거나 그거를 뭐 쓰려고 이런 의사는 전혀 없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 워딩 그대로고 지금까지 그 말을 계속 의원이라고 명확히 했습니까? 인원이라고 했습니까? 인원을 끄집어내라고 제가 국방에서 그거를 이제 의원으로 본인이 인식한 거죠. 그다음에 전기를 차단하라는 말은 누가 했습니까? 전기 차단하는 것은 제가 얘기했습니다. 다른 사람부터 지시받은 건 없는 거죠. 김용인 전 장관이나 대통령이 얘기하신 게 아니고 그 상황에서 그 방법을 찾다 보니까 그럼 거기 지통 논의에서 야 그러면 전기를 차단하는 방법도 있냐 하는 논의 과정들이 얘기했던 들이 전파된 것이고 그것도 안 된다고 해서 멈춰서 끝난 겁니다. 문짝을 도끼로 부수라는 도끼 얘기는 누가 하신 겁니까? 도끼 얘기도 분명히 제가 12월 10일 말씀드렸는데 저는 분명히 도끼는 기억 없다고 그랬습니다. 기억 없습니까? 다음으로 87호증의 2 안기령 2025년 12월 3일 국회 앞 군용물 탈취 시도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출처는 한미일보 유튜브 쇼츠고요. 지금 채널A 동영상을 합하한 것입니다. 짧아서 한 번만 더 제작하겠습니다. 그 지금 마지막에 보신 부분에서 그 이모 담당관이 그 라이트를 비추는데 그 진술조서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이제 그 총기를 다룰 수 있는 군인들만 알 수 있는 방법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군용물을 탈취를 하려고 하는 그런 공격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을 때 군인으로서 군용물도 지켜야 되고 본인도 지켜야 되지만 민간인을 다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생각해낸 방법 중에 하나는 후레쉬를 비치는 겁니다. 그런데 뭐 부모님 욕도 들었고 소화기도 맞고 물병도 뿌려지고 뭐 오해도 받고 이런 상황이라서 사실 화도 나고 뭐 그랬을 텐데 그래도 안기령이라는 사람이 국민이다 보니까 본인 나름대로는 생각을 한 모양입니다. 눈에다가 후레쉬를 켜게 되면은 지금 저희가 화면에서도 볼 때도 룩스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눈에다가 직접 쏘면 당연히 물러나서 나올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은 안기령 씨의 그 시각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밑으로 쏘았다고 진술서에 나옵니다. 저희가 그거를 재판장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언론사에서 이거를 양산을 해서 뭐 변호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네, 변호인이 뭐 이모 담당관을 두둔하기 위해서 본인이 알지도 못한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계속 가짜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이모 담당관이 직접 이야기한 겁니다. 본인이 안기령을 떼어놓기 위해서
라이트를 비추는데 상당히 이게 강하기 때문에 얼굴에다 하면은 이 사람은 혹시라도 시력에 손상이 강할 것 같아서 목에도 안 하고 가슴 밑으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정확하게 그게 이제 화면에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여드린 겁니다.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포착이 돼서 마치 안기령이 뭐 총구를 민간인의 겨누는 군인을 저지해서 이게 뭐 BBC에 오고 가고 뭐 굉장히 영웅이 돼서 인터뷰를 한 부분을 봤는데 이거는 분명히 범죄의 현장이고 이 사람은 현행범입니다. 그리고 군용물 탈취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사살해도 할 말이 없는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또 총기는 군인에게 있어서 생명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사실 멱살을 잡고 흔든 것이랑 다름이 없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고 그걸 또 군인들에게 제시하고 이것이 사실이냐 추궁했을 때 이무 담당관이나 김현태 단장이 느꼈을 그 모멸감과 그 참담함이 어땠을지 생각한다면 과연 공소사실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한지에 대해서 재판장님께서 충분히 판단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87호증의) 우리 김현태 단장 진술인데 이걸 저희가 그 최초 제출을 했을 때는 재판장님 저희가 스킵을 해서 들었거든요. 그땐 증인신문도 예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오늘은 좀 빨리 감기로 해서 전부 재생을 하려고 하는데 전부가 한 어느 정도 시간이 되죠? 잠시만요. 중요 부분만 틀까요? 예. 어떻게 중요 부분 좀 이렇게 준비가 안 됐나요? 예. 저희가 그 제출한 날에는 증인신문 때문에 다 못 틀어서 증거조사할 때는 전부 틀리려고 했었는데 그럼 오늘 저희가 87호증이 3은 코덱 때문에 재생이 어렵고요. 대신 그 91호증 그러니까 지금 87호증의 3은 현안 질의에서 답변한 영상이고요. 그거를 녹취서를 만든 게 91호증인데 91호증의 그럼 주요 부분만 제시하는 것으로 87호증의 3과 91호증의 증거 조사를 가름하겠습니다. 91호증을 제시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제출한 91호증 제422회 국회 임시회 국방위원회 회의록이고 날짜는 2025년 2월 17일입니다. 위원장은 성일종이고요. 그 답변한 사람은 김현태 단장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동석해 있는 상황입니다. 7페이지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미리 하이라이트를 했는데요. 그래서 그 성일종 위원장이 먼저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때 단전을 지시한 거는 그러면 특임 단장이 지시를 한 겁니까? 아니면 누가 지시를 한 겁니까? 라고 이제 성일종 의원이 물어보니까 앞에는 생각하고 그냥 김현태 단장이라고 하겠습니다. 김현태 단장이 말하기를 설명을 좀 길게 드려야 되는데 제가 00시 35분경에 2층 중앙복도 안쪽을 진입하다가 소화기 공격을 받고 저희 인원들을 물렸습니다. 뒤로 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진입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네, 정문에서 대치하다가 빠져나왔다. 이런 진술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단전에 대해서도 본인이 찾아서 내리겠다라고 한 적은 없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고 내려갔다가 그 순간 그 지시를 잊어버리고 본인이 이제 국회에 처음 갔기 때문에 구조를 잘 모르는 상황이라서 지하 통로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데요. 그러면서 제 임무가 건물 봉쇄인데 본인의 임무가 건물 봉쇄였지 사람에 대한 것은 아니라고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문을 닫아야 되겠다. 그래서 내려가자마자 첫 번째 부대원들과 한 것을 그 문을 막기 위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 행동하는 과정에 안규백 의원께서도 들어오셨고 그리고 문이 여기서 케이블 타이가 나오는데요. 문의 케이블 타이로 잘 아무겨가지고 그러니까 케이블 타이를 가져간 거는 문을 묶으려고 가져간 거지 사람에 대해서 쓸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근처에 있는 소방호수도 한번 가지고 와봐라 해서 묶는 것을 시도했습니다. 본인이 부여받은 일이 이제 문을 묶는 것이니까요.
그러던 중에 곽종훈 사령관이 나한테 참 단전 지시를 했었지라고 기억이 나서 제가 부대원 한 명 이모 담당관을 말합니다. 이모 담당관한테 야 스위치 한번 찾아봐라. 여기서 분명히 차단하라는 얘기가 안 나오거든요. 스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도 이 사람들이 모르고 국회는 연구 대상, 국회 시설을 공부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스위치의 종류가 뭐가 있는지, 뭐 벽면 분전함이 어디에 있는지, 그다음에 지하 설비 개통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전혀 모르다 보니까 이모 담당관을 보내서 스위치가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봐라. 그런 뉘앙스로 이제 보냅니다. 이제 언론에서는 제가 국회 관계자 복지에서 가결이 됐다는 사실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부대원을 보낸 것처럼 나왔지만 아니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공안시 07분에 사령관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철수해라. 그래서 공안시 08분에 철수 지시를 했고 바로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선울정 의원이 계속해서 물어봅니다. 단전 시간은 얼마인지 기억하십니까? 저는 기억을 못하는데 언론에서 5분 정도라고 나왔는데 제 기억에 길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원이 저에게 이야기한 게 아마 공안시 06분경일 거고, 왜냐하면 제가 바로 이어서 07분에 이 인원은 이제 가결됐다고 말한 그 국회 인원을 말합니다. 특임단 인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와서 가결됐으니까 나가라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본인이 1분 뒤에 바로 7분에 곽종훈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만 하니까 저희 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바로 퇴출했기 때문에 5분 이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인원을 보낸 시각이 뭐 3분, 4분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 벽면 분전함을 찾는데도 시간이 있을 것이고 바로 내렸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08분에 나왔기 때문에 단전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았다는 것이 저희가 이 녹취서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안규백 의원, 그러니까 의원을 만났습니다. 근데 지금 공소장에는 계속해서 위원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리고 수방사를 포함해서 특전사가 그런 임무를 부여받았다고 해서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말은 그런 임무를 받았는데 곽종훈 사령관 말을 무시하고 본인이 체포를 안 했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그런 체포를 지시받지 않았거나 둘 중에 하나일 텐데, 김현태 단장의 증언이나 다른 담당관들 증언을 들어보면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사실이 전혀 없다고 증언을 하고 있거든요. 안규백 의원이 누구 뭐 인원들을 데리고 온 것도 아니고 혼자서 지나가고 있는데 당연히 의원을 체포하라고 뭐 임무를 받았으면은 김현태 단장의 경우에는 이 인원을 체포를 했을 겁니다.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는 부대가 아닙니까? 근데 이제 안규백 의원인지 인식을 했지만 그냥 뭐 인사도 안 하고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이 특임단들은 국회에 처음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텔레그램도 지금 5일자 그 특검 의견서 보면 텔레그램도 나와 있는데 김현태 단장은 본청이 어딘지 의원회관이 어딘지 본회의장이 어딘지 모릅니다. 본회의장이 뭐 안에 로텐더 홀이 어디 있는지 3층인지 2층인지 모르고 아까도 보셨지만 지하 통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내려가서야 겨우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텔레그램을 보내는 때는 본회의장을 목적한 게 아니라 그 본청 건물, 그러니까 자기가 문을 차단해야 되는 그 목적물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인데 마치 김현태 단장이 국회 구조에 대해서 잘 알고 본회의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처럼 그렇게 각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안에 내부 구조 어디서 어떻게 몇 층으로 되어 있는지 이 자체도 잘 모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법정에서 본인이 그날 국회에 처음 갔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한기 의원이 계속 묻습니다. 당일날 들어와가지고 했는데 전원 차단도 제가 전기를 좀 공부한 사람입니다. 여기에는 비상전원 시스템이 있어서 본래 기존에 쓰고 있던 시스템이 마비가 되거나 차단되거나 했으면 비상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5분이라는 것도 제가 봐서는 과장된 표현으로 보입니다. 유리창 얘기가 나오고 아마 이게 가장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실 부분일 텐데요. 유리창을 파손한 거는 후문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후문은 아예 뭐 후문을 통해서 본회의장 들어가는 것은 본인이 지시받은 의무가 아니고 정문은 불가능한데 그렇다고 귀가할 수는 없으니 문이라도 봉쇄하고 가야겠다. 그런데 정문도 막히고 후문도 막힌 상태에서 특임단 단장의 지휘관이라면 어떤 결정을 하겠습니까? 저라도 창문을 깨고 들어가서 문을 막고 나와야죠. 그리고 계엄법에는 계엄 사무를 수행하다가 손실이 발생할 경우는 국가의 비용으로 보전을 하도록 손실보상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엄 사무 수행하다가 불가피하게 창문 한두 장 깨질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다쳤다면은 별개의 문제겠지만 거고 그 과정에서 사람이 다친 적도 없다는 게 이제 공통된 증언입니다. 그래서 국민들과의 몸싸움이 심하다.
사실 국민들이라고 이야기한 것도 저는 좀 과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막 부모님 욕을 하고 헐리우드 액션을 해서 군인들 조롱하고 그 사실 이렇게 말로 표현해서 사후적으로 저희가 이걸 말로 묘사를 했을 뿐이지 그 당시에서 그 군인들이 느꼈을 모멸감은 어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몸싸움이 심해서 정문으로는 도저히 돌파가 불가능합니다라고 이제 보고를 드렸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부상자가 발생할 수 있으니 병력을 빼겠다. 우리 인원을 빼겠다. 사령관께서도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니 아니, 체포를 하라고 했으면서 국민의 안전이 또 최우선이라고 하는 게 이게 모순이 되지 않습니까? 이건 녹취록에 남아 있고요. 병력을 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루트를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병력을 빼고 다른 루트를 찾는 과정에서 본인이 이제 지휘관이니까 의사결정을 내린 상황이 된 것이죠. 모든 창문이 잠겨서 제가 시세 창문을 깨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있는데 뭐 사람이 안에서 뭘 하고 있는데 창문을 깨고 그냥 침입을 한 게 아니라 없어 보이는 사람이 아무리 봐도 없어서 창문을 깨도 안에 이제 인명피해가 없을 것 같은 곳만 골라서 이제 간 겁니다. 근데 그걸 마치 그냥 짤을 만들어가지고 뭐 국회에 군인들이 뭐 무장하고 가가지고 뭐 유리창을 깼네, 헬기를 띄웠네, 뭐 정문 대치 상황 이런 여러 가지 장면들이 합해지면은 전혀 있지도 않은 그런 정치적 서사가 만들어진 것이고 그게 이제 이 공소 사실의 이제 핵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한기 의원이 계속 묻습니다. 계속 접촉이 되고 트러블이 자꾸 생기고 거기서 소화기로 분사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다른 출입구를 찾기 위해서 유리창을 깬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군인들의 피해는 지금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특임된 단원들도 여러 명의 시계가 부서지고 막 했다는데 이게 군인들이 거꾸로 당한 하나의 모습인데 몇 명이나 시계가 부서졌어요? 라고 이제 그 물적 피해서 물어보는데요. 김현태 단장이 상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저는 부대원들은 국회에 사람이 없는 줄 알았는데 당연히 없는 줄 알았겠죠. 그 시간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계엄 선포 사실을 알고 미리 와 있을 거라고 상상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죠. 정문에서 사람이 많은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무를 준 게 벽면을 타고 우리 국민들을 함부로 밀며시 그러니까 벽을 타고 밀착을 하게 되면은 이 그 곤충처럼 벽을 타고 갈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밀려날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사람하고 접촉하지 않으면서도 문을 봉쇄한다는 본인의 임무를 이제 완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정문을 봉쇄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작전 배낭이나 탄통이나 식량 이런 것들은 다 내려두고 몸만 움직인 겁니다. 개인이 휴대해야 하는 잃어버리면 안 되는 장비, 총기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장 그대로 임무를 수행했는데 몸싸움이 심해지다 보니까 이것도 말이 몸싸움이지 제가 증언할 때도 이야기했습니다. 단장님, 몸싸움이라고 말해야 된 말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몸싸움이라는 건 서로 공격하는 건데 일방적으로 맞은 게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몸싸움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요. 여기서 몸싸움이라는 거는 본인이 이제 당한 걸 말하는 겁니다. 부대원들이 총도 보호해야 되고 시민들이 미는 것도 힘으로 막아야 되고 하다 보니까 저희 인원들이 개인 시계, 고가의 시계도 포함되어 있는데 개인 시계 24점이 완전히 박살이 났고 개인 선글라스도 30점이 완전히 파손됐습니다. 그리고 신체 피해자도 나중에 확인된 결과 18명이 있었습니다. 기타 군용물도 파손 38점. 분실 19점. 그 분실 중에 19점이 아까 그 신청인 측에서 제시한 그 수갑이 그게 수갑이라고 보는 겁니다. 사실 근데 그거는 군용물 탈취된 거거든요. 케이블 타이 같은 경우는 707 부대원들이 개인 사비로 사는 것이라서 사실 소유물인데 그거를 가지고 가서 버린 게 거기에 있는 거지 케이블 타이로 뭐 수갑을 사용권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가짜 뉴스가 지금 그 당시에 양산이 됐던 겁니다. 기타 더 있을 수 있지만 현재, 그러니까 2월 17일에 확인한 거는 그런 건데 이 법정에서 나와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나중에 확인한 결과 당시 트라우마가 너무 심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은 부대원들이 있다고 들었다. 그래서 제가 뭐 고소나 고발 같은 조치하셨습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우리 군에서는 국민 상대로 그런 일을 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걸로 봐서 뭐 인명피해를 받았든 뭐 그게 정신적 피해든 신체적 피해든 물적 피해든 하나도 구제를 못하고 그냥 본인들이 군인이기 때문에 그냥 참은 겁니다. 이게 어떻게 한 지방의 평온을 해야 하는 폭동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 707 장병들이 여기 민간인에게 어떤 폭력을 가하나 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있었으면은 헐리우드 액션 하는 사람들인데 고소하거나 고발하지 않았을까요? 정리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도 없었고 단장도 그렇게 생각을 안 했고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을 마주쳐서 끌어내려고 생각도 안 했고 오히려 인사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2번을 쓰고 있어 따로 인사는 안 드렸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인사는 안 드렸는데 뭐 체포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단점 관련해서 또 나옵니다. 이모 담당관 인원은 제가 지하에 내려가서 한번 불 끄는 거 한번 찾아봐라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단전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 예, 저희는 최초 부여받은 건물 봉쇄, 건물 차단을 말합니다. 건물 차단 임무 후 건물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게 뭐 이행하는 과정이라고 되어 있지 본인들 실컷 얻어맞고 나서 이제 종료가 된 것이죠. 곽종훈 사령관도 헌재 가서는 본인의 판단이었다, 대통령님이 지시는 사항이 없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죠. 예,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뭐 재판장님께서도 여러 보신 것이라서 부연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여기 이제 당시 김현태 단장 인식 상황이 나옵니다. 순수하게 부여된 건물 봉쇄 및 확보 임무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자회견할 때 사실 김현태 단장도 김선호 차관의 말에 의하면 그런 식으로 함부로 기자회견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본인이 군인으로서 일신상의 불이익을 받는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오죽이나 답답하면 이 사람이 이 김현태 단장이 상관의 허락도 안 받고 그 컨벤션 센터 앞에서 기자회견 했겠습니까? 근데 기자회견 해도 소용이 없었던 게 모든 질문이 국회의원 끌어내라, 본회의장,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면 케이블 타이. 그걸 이제 계속 뭐 메비우스 띠처럼 계속 물어보니까 그래서 창문 깨고 들어간 거 아니냐, 창문 깨고 들어간 이유가 국회의원 끌어내고 케이블 타이로 호박하려고 들어간 거 아니냐라고 이제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해서 그걸 수차례 셀 수 없이 많이 설명을 했지만 결국에 이제 저희가 증언 과정에서도 최근에 SBS 김모원이라는 기자가 마치 2차 봉쇄를 하러 들어간 것처럼 허위 뉴스를 이제 계속 퍼뜨렸다고 이제 본인이 굉장히 읍소하듯이 재판장님 앞에서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제가 군검찰 20여 시간 조사하면서 상세히 답변 드렸습니다. 제가 몇 번 조사 받으셨습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15번 받으셨다고 했거든요. 그럼 15번 받을 동안 앵무새처럼 본인이 이야기를 했겠죠. 저희는 임무를 받은 게 건물 봉쇄하고 확보해서 문 잠그고 나오는 것이었기 때문에 체포할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케이블탄이 이만한 것이고 창문 깬 사연이 이만한 건데 그거 다 민간인들과의 대치를 피하기 위한 겁니다. 라고 조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김현태 단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재판장님께서 보실 수 있는 것들은 진술조서나 피신조서가 없기 때문에 이 김현태 단장이 조사 과정에서 얼마나 본인의 그 변을 하기 위해서 정말 피눈물 나는 그런 그 증언을 했는지를 못 보십니다. 근데 그래서 녹취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증인신문을 저희가 길게 하지 않은 이유는 대통령 사건에서도 한번 증언했기 때문에 번거롭게 해드리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필요한 핵심만을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 사건에서는 아니지만 아마 대통령 사건에서는 증인신문 조서가 남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련해서 본인이 가짜 뉴스에 얼만큼 이제 대대적으로 호소를 했지만은 전혀 개선이 되지 않았고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을 재판장님께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점을 꼭 참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그 시간 관계상 길게 못 튼 83호증의 경우에도 이제 여기 얘기가 나옵니다. 그 요지를 말씀드리면은 김현태 단장은 곽종훈 사령관에게 나가지 말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사령관님, 그 김병주 의원이나 박선원 의원이라는 사람이 그 당색이 짙고 정념이 분명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운영한 유튜브에 나가가지고 말씀하시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의견을 드렸는데 결국 곽종훈 사령관 개인의 이제 의사결정에 따라서 나가게 된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본인은 중립을 지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이제 직언을 드렸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령관님께서 지금 민주당 프레임에 쓰여 계신데 오늘 발언할 중립을 지키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처음에는 발언하지 않기를 바랬고요. 발언을 이제 하겠다고 곽종훈 사령관이 그렇게 고집을 부리니까 그렇다면 이제 이 유튜브의 채널 운영자가 민주당 쪽 사람들이니까 중립을 지켜서 이야기해달라. 이제 본인 나름대로 직언을 드렸는데 이게 결국에는 곽종훈 사령관에게 상사를 생각해서 소개해준 변호사를 해임할 정도로 신뢰의 관계가 깨졌고 그것은 곽종훈 사령관이 거짓말을 하고 있고 그것은 회유 정도가 아니라 강요에 의한 것이었다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됐기 때문에 본인이 선임한 그리고 자신의 변론을 해주고 있던 변호인을 선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박범계 의원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박범계 의원께서 노란 메모지에 기록을 쭉 하셨습니다. 하시고 잠시 있다가 한 번 더 해보시겠어요? 그러니까 리허설을 했다는 거죠. 그 국방이 현안질에 갔을 때도 계속 곽종훈 사령관 쉬고 있는 방에 가서 리허설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마치 이제 그 체포나 지금 특검이 공소 사실을 기재한 그런 행위를 한 것으로 본인이 이제 지시를 내리거나 지시 받았다는 식으로 답변을 해달라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곽종훈 사령관이 굉장히 그 인터뷰에서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요. 내란으로 엮겠다. 엮겠다는 게 결국에는 하지도 않은 행위를 뒤집어 씌우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증언해주지 않으면은 당신도 내란죄로 엮어서
뭐 사항이 됐든 무기징역이 됐든 반드시 진영 살게 하겠다. 그런 식으로 이제 강요를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회귀해주겠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야기를 해주면 좋은 변호사를 선임해주겠다. 의원이 현안 질의에 가서 증언을 하는 건 이 법정에서 증언하는 증인하고 똑같은 위치인데 변호인들인 저희들이 중간에 증인한테 가서 우리 앞으로 이런 거 물어볼 거니까 이만한 방향으로 증언을 해달라고 말하는 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박범계 의원은 본인이 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중간에 오전 발언 끝나고 나서 점심 먹고 쉬고 있는 각종의 사령관 그 쉬고 있는 방에 가서 이따가 뭐 물어볼 건데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하라고 이제 리허설을 한 것이죠. 그 변호인을 소개해주겠다고 했고요. 그러니까 뒤를 봐주겠다는 것이죠.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증언해줘도 괜찮다. 우리 충분히 변호인을 선임해줄 수 있고 붙여줄 수 있다. 유명한 변호인을 붙여주겠다. 나머지는 이제 읽어 보시면 아시는 거고, 그다음에 김희태 단장도 동일하게 말하는 부분이 한 부 더 있습니다. 15페이지인데요. 제 기억에는 대세는 기울었다. 사실 판결이 대세 같은 게 어디 있습니까? 실체 진실을 발견을 하면 되는 것이죠. 대세는 결국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만들어 온 프레임이죠. 말하는 게 좋겠다. 민주당에서 도움을 주겠다. 민주당이 개인적으로 변호인을 붙이면서 어떤 발언을 조작한 이게 국헌문란이죠. 이게 국가 기능 마비시키는 거고요. 본인들이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한 범죄 행위에 해당하고. 끝부분에는 이 김현태 단장이 그 차관보가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뭐 나중에 일신상의 불이익을 받던 뭐 군복을 벗게 되든 상관없이 그 나온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게 가짜 뉴스가 너무 많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38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는 가짜뉴스가 많습니다. 이 얘기하면서 막 울먹이던데요. 제가 영상을 못 보여드려서 좀 아쉽습니다. 저한테 수많은 기자분들이 연락 오지만 제가 답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답을 했지만 어쨌든 기자들이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기사를 쓰니까요. 국방부 차원에서 아니면 정부 여당 차원에서 가짜뉴스에는 대응을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나온 겁니다. 저희가 91호쯤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92호증의 1과 2는 저희가 그때 변론 과정에서 매립을 했기 때문에 그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때 뭐 단톡방 내용인데요. 결국에는 국회의원들이 본인들의 의지에 따라서 전혀 이제 방해를 받지 않고 91호증까지 하고 좀 쉬었다 할까요? 알겠습니다. 그 번 시청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